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시작됩니다. 중국 개방 계획의 상징 덩샤오핑. 1992년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은 격대지정이라는 후계구도 원칙을 정합니다. 중국 황제식 통치체제의 전통이 강한 중국에서 세습의 폐해와 장기 독재를 막는 프로그램입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엄청난 경쟁 구도와 오랜 관리 프로그램을 거쳐서 지위를 얻게 됩니다. 덩소평은 차기 후계자로 장점인 차차기 후계자로 후진타오를 지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리 차기 후계자는 리펑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7년 6월 4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 중국에서도 80년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정치적 민주화의 바람이 급상승하여 학생 시위가 커져 급기야 천안문 광장까지 시위대가 점거하였습니다. 무력 진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천안문 사태를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리펑은 무력 진압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2019년 죽을 때까지 나쁜 평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리펑은 덩샤오핑의 눈밖에 나서 후계자 구도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훗날 상하이방이 중앙정계로 진출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후 베이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천안문 사태의 피를 묻히지 않은 참신한 인물로 장쩌민이 중앙정계로 발탁되었습니다. 리펑은 2인자인 총리에 발탁되어 실권을 맡아 행사했습니다. 장쩌민 후임 상하이시장이 된 주룽지는 후일 총리가 되어 상하이방은 명실상부한 정계의 주류로 자리잡습니다. 하지만 상하이방은 중국 인민들에게 무언가 큰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에서는 선부론, 낙수론이라 불리는 선부론이라는 경제정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선부론이란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도와서 인민 전체가 잘 살게 되리라는 덩샤오핑의 주장이었습니다. 자원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사용하자는 말로 이것을 근거로 중국 동부 해안가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한 산업화 시절 장남 오빠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여동생들이 공장에 다니며 오빠 뒷바라지를 하던 모습과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중국은 90년대부터 선부론을 근거로 상해, 심천, 청도, 텐진 등 해안가 도시들이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당시 중국 기술 수준은 보잘것이 없어 노동 집약 상품만을 만들어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 가격 경쟁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1월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정부의 공식 환율과 암시장의 환율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약 40%에 달하는 평가 절하를 단행합니다. 이 조치는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던 한국 등 주변 국가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달러당 5.8위안을 8.8위안으로 평가절을 단행합니다. 이것은 중국 수출 제품이 40% 이상 가격이 싸졌다는 말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이 조치는 주변국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중국은 수출이 증가하여 흑자폭이 대폭 커졌지만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던 여타 동남아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가 가중되면서 급속도로 미국 달러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Imagine no more country